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2년 핵연료와 핵화학공학 11번에서 2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1번 고에너지 중성자 조사에 의한 원자로 압력 용기의 취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성자 조사 취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중성자 조사로 경도랑 강도, 인장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저온에서 발생을 합니다. 중성자 조사는 원자 공공하고 침입형 원자를 유발합니다. 이건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자 조사 취화는 용기의 화학적 조성, 조사 속도, 조사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조사 압력과는 무관하고요. 가동 기간 중 중성자 조사 취화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압력 용기 감지 시편 시험 방법에는 충격 시험, 하계 인성 시험, 인장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앞글자를 따서 충, 파, 인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중성자 조사는 저온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보기 3을 보면 가동 온도 범위에서 조사 온도가 증가할수록 취성이 크게 일어나 이게 온도 증가하는 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12번 감속제의 감속비는 중성자와 감속제 간 충돌당 손실되는 중성자 에너지와 감속제의 거시적 단면적에 비례하고 감속제의 거시적 흡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감속제의 감속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감속제 종류를 중수, 헬륨, 베릴륨, 탄소, 즉 흑연이죠.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수는 경수보다 흡수 단면적이 작아서 천연 우라늄의 감속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헬륨은 감속능이 좋으나 기체이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서 감속제로는 부적절합니다. 베릴륨은 비싸고 제작이 어렵고 중성자 조사 시에 방사성 물질을 생성을 합니다. 탄소는 방사가 잘 안 되는 장점이 있지만 열 전달 특성이 나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속능하고 감속비 이거 두 개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속능은 영어로 slowing down power고요. 감속비는 moderating ratio입니다. 감속능은 중성자가 물질을 통과를 하면서 잃는 에너지 크기고 감속비는 거시적 흡수 단면적당 감속능입니다. 감속능은 순서가 경수, 중수, 베릴륨, 탄소, 감속비는 중수, 탄소, 베릴륨, 경수 요 순서가 되고요. 문제에서는 감속비를 구하게 돼 있죠. 감속비 요거 순서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3번 가압 경초로형 원자로의 정상 출력 운전 시 펠렛 중심 온도, 피복제 표면 온도, 냉각제 온도의 축방향 분포에 대해 맞게 기술한 것은? 축방향 노심 내 최대 온도 지점은 냉각제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요. 냉각제는 최상단 여기고요. 피복제는 최상단에서 75% 지점 요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펠렛은 65% 지점 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 4를 보시면 축방향 최대 피복제 온도는 최대 펠렛 온도에 비해서 상부에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복제가 75%, 펠렛이 65%, 피복제가 더 높죠? 따라서 4번이 옳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4번 금속 우라늄 핵연료와 비교한 이산화 우라늄 핵연료의 특성이 잘못 기술된 것은? 이거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표죠?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산화 우라늄하고 금속 핵연료 비교해 보면은 물성은 이산화 우라늄은 상온에서 깨지기 쉽다. 녹는 점, 즉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 우라늄은 높지만 금속 우라늄은 낮고 금속 우라늄은 높은 조사 손상을 보인다. 그 다음에 재처리 같은 경우에는 금속 우라늄은 쉽다. 기타 특성으로는 금속 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연소도, 열 전도도 등 출력 관련 우수한 장점이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보기 4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열 전도도를 가지고 있어서 동일 출력에서 핵연료 온도가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속이 이산화 우라늄보다 열 전도도가 높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15번 가압 경초량 원자로에서 정상 운전 및 비정상 운전 기간 동안에 핵연료 파손을 방지하고 가상 사고 시 노심 냉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설계 기준 중 틀린 것은? 여기서는 핵 비등 이탈을 봐야 되는데요. 핵 비등 이탈은 핵 비등에서 부분 막 비등으로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핵 비등 이탈이 시작을 하게 되면 물이 끓기 시작을 하고요. 증기 기포가 피복제를 덮기 시작을 하고요. 열 전달률이 감소를 해서 막비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 핵비등 이탈과 관련된 계산식 중에는 DNPR,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임계 연료속 나누기 평균 연료속 곱하기 T 플러스 핫 채널 팩터, 요건 가끔 1로 돼서 그냥 임계 연료속 나누기 평균 연료속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이 DNPR이 1이 되게 되면은 핵비등 이탈이 시작을 되고요. 따라서 DNPR을 1.3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DNPR을 증가시키는 방법, 즉 핵비등 이탈, 운전 여유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 연료속을 감소시킨 겁니다. 이건 출력 감소로 달성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출력을 균일하게 하고요. 세 번째는 막비등을 방지하는 건데, 하는 방법은 냉각제 압력을 증가, 아니면 감속제 수위 감소 같은 거죠. 그리고 냉각제 온도 감소, 이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전달률을 증가시켜야 되는데요. 이거는 냉각제 유량 증가를 통해서 달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기 발생관, 전열관이 막히게 되면은 냉각제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냉각제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DNPR이 감소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보기 2를 보시면은 정상 운전 중에는 연료병 표면에서의 열 유속이 임계 열 유속보다 높게 설정이 되어서 열 전달 효과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DNPR은 임계 열 유속 나누기 평균 열 유속이죠. 따라서 실제 열 유속, 즉 평균 열 유속이 임계 열 유속보다 커야지, 분모가 커야지 DNPR이 커지게 되잖아요.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16번, 다음 중 육체의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는, 이거 레이놀드 수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레이놀드 수는 감성력 나누기 점성력, 이 점성력은 마찰력이랑 같은 거죠. 이 식은 로 VD 나누기 뮤, 각각 물체 밀도 곱하기 유속 곱하기 관직경 나누기 점성 계수가 되고요. 만일에 레이놀드 수가 2300보다 작으면 측류, 2300에서 4000 사이면 트랜지션 플로우, 4000 이상이면은 난료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관성력, 점성력, 레이놀드 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너셀수 같은 경우에는 열 전달 나누기 열 전도도로 계산이 되고요. 호르도수, 외보수, 마하수는 각각 중력 대비 관성력, 표면 장력 대비 관성력, 산성력 대비 관성력의 비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저는 그냥 후에마, 중표탄관 이렇게 그냥 외워주었습니다. 17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유량 측정 개시, 오리피스, 유량 노즐, 벤츄리관은 어떤 원리를 이용을 해서 유량을 측정하는가? 유량식은 요게 있는데요. 요거 꼭 외워둬야 될까 싶지만 가끔 문제에 나오긴 합니다. 아무튼 보시면은 차압이 여기 있죠. 즉 차압의 제곱근의 유량이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3번 차압의 제곱근의 비례, 요게 되겠습니다. 18번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 노심에서 고온수로의 축 방향 위치별 출력이 코사인 함수 형태일 때 고온수로에서 실제 연료속과 임계 연료속 및 핵 비등 이탈률 변화를 축 방향 위치별로 적절히 나타낸 것은, 이번에도 핵 비등 이탈률 관련 문제입니다. 핵 비등 이탈률은 1.4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연료속이 임계 연료속이 되면 핵 비등 이탈이 시작이 됩니다. 즉 임계 연료속은 막비등이 발생하지 않을 연료속이 됩니다. 일단 출력은 실제 연료속을 따르죠. 여기 보면 출력이 코사인 함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출력은 마찬가지로 코사인 함수 형태, 가운데가 가장 높은 코사인 함수 형태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란 뜻이죠. 전부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보기 1에서 4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냉각제 온도는 앞에서 봤죠? 축방향 최상단에서 최대가 됩니다. 임계 연료속은 따라서 최상단에서 가장 낮아야 되겠죠? 보면 최상단에서 가장 낮은 경우는 보기 1하고 보기 2, 요거 두 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DNPR은 임계 연료속 나누기 평균 연료속, 즉 요거 나누기 요게 되겠죠. 요거 나누기 요거. 그런데 분자가 제일 큰 게 여기, 그 다음에 분모가 제일 작은 게 여기. 따라서 최하단에서 가장 커야 되죠. DNPR은.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원자로 암경 용기가 급격히 냉각됨에 따라서 약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은, 이거 가압 열충격 관련 문제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압 열충격은 가압 상태에서
표면 온도가 급격히 무연성 천위 온도 이하가 되면서 재료의 파괴 인성치가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중성자를 조사를 하게 되면 무연성 천위 온도가 높아지고요. 최대 열충격 흡수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다음 열충격의 가능성과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급격히 냉각되는 거, 요거는 감 열충격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가경토로형 원자로 안경 용기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 수명 말기까지 샤르피 충격시험 곡선의 최대 흡수 에너지가 뭐 아래로 낮아지거나 기준 무연성 천위 온도가 뭐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요거는 68줄 되겠고요. 요거는 200F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